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엠뱅우드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희 클로징맨 플러스에서 최애 코너가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만큼 시장이 하루하루 많이 좀 변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요? 아, 네. 아니, 질문이 좀 생뚱맞아가지고. 제 그래요? 추측이긴 네. 한데 아마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은 어떨까 이걸 아, 많이 분들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 10가지 종목 알아보겠고요.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 종목을 다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90%여서 하나가 좀 아쉬웠는데 네. 다시 또 올백을 맞춰주셨네요. 이게 3주 연속인가요? 3주 네. 연속 하면은 출연료를 올려준다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개편돼도 이게 이어지는 건지 제가 속아가 넘어가는 기분이라서 네. 그닥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지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개편 때문에 이 코너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리셋되는 걸로 알고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분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도 100% 수익률 노려볼게요. 보시죠.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테마가 올라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검색한 인기 검색 상위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 이어서 하나마이크론, SK 이터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으로는요. 하나마이크론을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반도체 안에서도요. 네. 저기 한미반도체는 하락하고 하나마이크론은 급등하고 이오테크닉스도 급등하고 네. 아 뭔가 같은 이슈지만 누군 오르고 누군 떨어지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이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HBM 관련된 종목들은 좀 소폭 조정하는 국면도 있었고 또 반면에 같은 HBM인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이제 업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이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낸드, SSD가 이제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들 소식 때문에 이제 SSD가 바로 이제 낸드잖아요. 낸드에서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흑자 전환이 일어나고 나서 낸드도 이제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내일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저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엊그저께부터 삼성전자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낸드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표적인 업종이었던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20% 넘게 급등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은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낸드라는 이제 반도체는 저장 장치잖아요. 네. 저장 장치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더 증가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속에서 그런 수급으로서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개인들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전성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PC 수요가 폭발하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도달했을 때 그때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PC라던가 스마트폰 단에서의 폭발적인 뭔가 개선세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AI 덕인 거죠. 네, 오로지 AI이고 네. 모든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테마는 AI가 먼저 기초적으로 다져놓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업종들이 이제 수급에 대한 올림 현상이 나올 거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AI를 주축으로 해서 로봇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또 의학용품 특히나 AI 의학을 만드는 업종들도 역시나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랜드도 지금 자리에서는 추측성이지만은 네.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반영하는 거는 기대감 형성이에요.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뭐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마이크론 내일장도 업 될까요? 아직 네. 뭐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올라가진 않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내에서 섹터 내 순환매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먼저 신고가를 갱신했고 그다음에 HPSP,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아직은 신고가 갱신을 못했지만은 아마 내일장에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업이고요. 그럼 그와 달리 오늘 좀 쉬었던 종목의 특징 중에서는 HBM 관련주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사실 쉬었다라고 말하기엔 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건전한 조정이긴 하잖아요. 네, 지금 자리는 뭐 내린 것도 아니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내린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고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지만 기간 조정에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워낙에 이평선 자리와 지금 캔들에 대한 주가 자체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아마 오늘 내일장까지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부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한미반도체 내일장도 좀 하락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매수 기회로 오히려 네. 이용을 하겠다. 내일 그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5조 3천억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컨센서스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6조가 나온다면 아, 그러면은 대박인 거죠. 대박이에요. 네, 6조가 대박이죠. 대박. 네, 아. 6조가 대박인데 아마 6조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한 거로는 물론 5조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면 좋겠지만은 컨센서스보다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되는 것도 아직까지 뚜렷한 뭐 데이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뭐 지금 자리에도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그 코앞에 컨센에 부합하느냐 상회하느냐 미달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에 중점을 줘야 된다. 여전히 반도체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다운 하나마이크론 업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SK 이터닉스 첫날 그 분할 상장하고선 다시 나왔을 때 제가 이름 때문에 사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네. SK 이터닉스가 어제는 쉬었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을 했어요. 네. 어떤 회사인지요? 이터닉스가 SK D&D하고 이제 분할 인적 분할했죠.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때문에 이제 상장된 건데 네. 이런 스타성이 있었던 신규 종목들에 대한 자금이 쏠린 현상으로서 올렸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며칠 지난주에도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알려드렸는데 첫날에 양봉전을 하면은 그 다음날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근데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날에도 또 급등할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했고 사거래일 만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아마 그 자리가 휩소 자리이지 않았나. 차익 실현 물량 쏟아내는 척하면서 다음날 다시 급등하는 패턴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라갈 정도에 대한 기업인가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사실 이 분할하기 전에 총 들어서 SK D&D에 대한 그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7천억이 조금 넘는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이터닉스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었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도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도합 한 8천억이 넘어간 그거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너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전략도 좋지만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다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뭐 신재생에너지하고 ESS에 대한 이제 같은 사업을 이제 같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소재로서 상장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신재생에너지에서 새롭게 또 출발하는 스타성 있는 이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도 좋으니까요.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 받았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무언가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전에 SK D&D가 시총 7천억 원대, 근데 지금 SK 이터닉스가 6천억이 넘다라는 거는 좀 많이 오른 건 없지 않아 네. 있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SK 이터닉스를 제외하고 본다면 네. 신재생 에너지 안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전기 부족하다 그래서 원전도 오르고 변압기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네. 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은 에너지 준데 이 기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원전보다는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CS 윈드라든지 동부에서 이런 풍력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CS 윈드는 실적이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체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치는 뭐 원전보다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지만
원전보다 에너지 소요성들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는 시장에 좀 관심이 좀 등한시되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못 가는 흐름인데,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소재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만 부각받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김은태 매니저님은요. 네. 사실 지금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해도 워낙 반도체가 막 반짝반짝거려서 다른 데는 좀 시선 주기 어려운데, 이럴 때 에너지 안에서 굳이 시선을 준다면 네. 안간 신재생 에너지텍 하겠어요? 아니면 잘간 신고가 영역인 변압기라던가 전력 쪽으로 가시겠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둘 중에 딱 꼽는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거고, 오.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수익을 좀 극대화 빠르게 좀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오늘 막 올라가고 있었던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 이런 전력 솔비, 변압기 관련된 쪽으로 좀 눈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고 단기적으로서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후발주가 원전이거든요. 네. 근데 원전에서 다음 후발주가 이번에 우진엔텍이 갑작스럽게 이제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가 20% 급등하다 보니까는 5장 들어서 갑자기 7%가량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후발주들은 원전 섹터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신다고 하면은 변압기도 괜찮지만은 원전, SMR 소형 모듈 관련된 원전들을 또 같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고, 다음 타자가 뭘까 고민한다면 원전 쪽 한번 눈여겨보자. SK 이터닉스는 다운인가요? SK 이터닉스는 다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시죠.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할게요.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머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참 투자 심리를 살짝만 스크래치래도 이게 너무나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에 대한 김응태 매니저의 뷰는 어떤지요? 그러니까는 이 제약바이오의 틀을 먼저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쉽게 접근하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알테오젠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담아도 되는지 않나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 자체가 한 번 떨어지면 20%, 30% 넘게 내려가고요. 또 한 번 오르게 되면은 40%, 50% 넘게 올라가는 게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가장 심한 건데, 특히나 그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엊그저께 나왔던 삼천단 제약처럼 루머가 많아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쏟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세력들이 기사거리로서 이거 조금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한번 흘리면은 그거를 기사를 그대로 해서 받아내는 이제 성향이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에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이제 이슈라든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뭐 기업이라면 한번 내려오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루머로서 장중에 마이너스 18%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루머로서 한번 엮이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회복하는 게 힘듭니다.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기존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루머 속에서 휩싸이다 보면은 그 신뢰를 굉장히 회복하는 게 힘든데, 특히나 삼천당 제약 말고도 HLB는 그거를 대처를 잘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서는 뭐 형사처벌을 하겠다, 감형하겠다, 이렇게 강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삼천당 제약에서는 물론 이번 사실은 루머다라고만 그쳐하는 거였고, 이 루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라는 거죠. 강한 액션이 네, 없었다. 그렇죠. 강한 액션으로서 좀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재료에 대해서는 루머로서 밝혀졌고 회사에서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 또 루머가 이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오늘장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임은 맞다. 매수계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면 삼천당 제약 내일장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망은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마 내일부터가 이제 아마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론으로서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한번 1차적으로 선 반영했기 때문에 내일장부터는 업하지 않을까 해서 내일은 좀 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CR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장 또 주인공이 반도체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개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뉴스들이 나와줄 거예요. 과연 시장이 반응해 줄까요? 이 바이오 오늘장 줍줍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했던 분들을 위해서 김응태 매니저님의 생각을 주시죠. 저는 당연히 오늘장 같은 데서 주워 담는 게 바이오를. 바람직하지 않았나. 물론 첫날이라서 큰 이슈는 없을 거예요. 첫날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큰 행사 첫날부터는 큰 이슈보다도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거의 막바지 들어갔을 때 아마 기업들에 대한 이제 재료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할 건데 아마 첫째 날에 좀 눌리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시기가 아니고 6월 달에 또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가 있으니까요 거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알테오젠과 HLB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서 그 수급들이 후발주 제약 바이오들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좀 이제 자금력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 못 갔던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아니면 지아이노베이션, 오늘은 또 지아이노베이션이 또 장중에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한번 수급을 타서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직 못 간 제약 바이오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업 의견 그리고 제약 바이오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기아 볼게요. 모처럼 올라왔고요. 오늘장 4.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니 한 3달 전인가요? 그때는 현대차 기아를 못 사가지고 배가 너무 아팠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니까 또 못 사겠죠.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아마 네. 삼성전자도 작년도 5만 원, 6만 원권에서 분명히 살 기회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때도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미 지금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아마 이 기아랑 현대차를 얘기해 드렸을 때 저PB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조정으로서 크게 밀리면서 오늘 반등세가 들어왔는데 그만큼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자리는 오히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번에 5월이 되나 5월 또는 6월 되기 전에 아마 정부에서 밸류업 세부안이 또 한번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PBR주 드디어 가격 조정 구간이 지났다. 오늘 마침 또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네. 보여줬거든요.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적도 받쳐주고 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뭐 현금 흐름도 좋고 이런 면 때문에 거의 탑픽으로 꼽혔었는데 기아의 그럼 다가오는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무언가 모멘텀을 봤을 때에는 어떤 게 가장 주요할까요? 이번에 모멘텀 보면 당연히 실적이겠죠. 기아가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또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으로서 빠질 수가 없는데 기아에 나오는 EV9 이제 전기차가 이제 벤츠랑 아우디를 꺾으면서 이제 1위를 탈환하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도드라지게 나타내지 않을까. 물론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들도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네시스가 이번에 새로운 신차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을 또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럼 기아를 포함한 현대차 이런 자동차주가 가면 네. 항상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소부장. 네, 뭐 네. 화신이라던가 뭐 많은 종목들이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 종목들도 다 같이 끌어올리는 시장이 될까요? 아니면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 업종에 국한돼서 움직일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자동차 부품이라면 화신이 또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네. 뭐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다소 좀 눌러나가고 있는 시기 때문에 부품 쪽을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완성차 쪽에서 조금 더 기울이자면은 물론 이제 저PBR 이쪽으로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뭐 현대나 기아 관련된 종목을 좀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품까지 다 움직이기에는 전기차 판매가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수요가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부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완성차, 기아, 현대차 쪽으로 저PB의 수혜주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기아는 업인가요? 네, 기아는 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업 드렸고요.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보시죠. 이 중에서는 오늘장 SK이터닉스와 HLB 한미반도체만 다운인데 아니 근데 왜 삼천당 제약은 업인데 HLB는 다운인가요? HLB가 조정이 받아야지 네. 다음 제약바이오가 갑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이미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아마 내일장까지 조정이 나와야지만이 다음 후발주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단 제약은 이미 한번 선반영으로서 조정을 받았으니까는 저점에서부터 반발 매수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을 드린 겁니다. 아, 그래서 HLB와 삼천당 제약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인지요? 사실 이 종목에서 뽑을 게 너무 없었어요. 다 무거운 종목이라서 네. 그래도 좀 베스트라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 또 한 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인데 베스트 종목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이유가 있는지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미국 측에다가 새로운 신설 공장을 설립하면서 5조 2천억에 대해서 또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SK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에다 증권자들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듯이 저도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아마 지난주에서는 20만 원을 목표가로 했는데 저는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굳이 잡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상향 조정하는 차원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22만 원으로 이야기했고요. 오늘 김용태 매니저가 이 중에서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그럼 여기 없다라는 가정하에 네. 김용태 매니저님이 내일을 위한 베스트 종목을 선정한다면 어느 테마 안에서 고르실 거예요? 저는 피부 미용, 피부 의료기기, 미용. 리오프닝 관련 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랬고 어제 시장에서도 그랬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눌러냈을 때 피부 미용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방어를 잘했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이 또 들어오는 모습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이런 화장품 업계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테마들을 지금 한 번쯤은 담아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반도체 수급이 줄었을 때 아마 그 업종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또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받쳐주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또 베스트 종목을 선정해 보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을 지금 여기서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김응태 매니저의 어디를 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이 진행하니까요. 그때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라든지 시황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네.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김응태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 가면은 네.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지 자랑할 만한 거 있으실까요? 오늘 아침에 7시 15분에 시초가 공략 쪽으로 소개했어요. 네. 그게 이구산업이었거든요. 아, 네. 구리. 네, 이구산업이 목표가를 바로 달성을 했고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도 비올을 드렸는데 비올이 또 목표가 달성했고 또 엊그저께 드렸던 원택도 목표가를 전부 다 달성했는데 이처럼 매일 아침에 시초가 종목을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종목들만 잘 캐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궁금하고 또 고민이시라면은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클로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수어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반도체를 향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락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넘어가겠죠. 매일경제TV가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실적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